피해 건물의 상황,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바탕으로 피해 건물의 조망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요새 건물을 다들 이렇게 높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도심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은 만큼 인근 지하업 원주민들이 새로운 건축으로 인해서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소송에서 대표적인 쟁점과 핵심안을 쏙쏙 뽑아서 빠르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조권이란 토지의 소유자들이 종전부터 갖고 있던 태양빛을 받을 이익이 객관적인 생활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일조권이라고 하고요. 인근에 건물이 올라가서 이러면 햇빛이 차단되겠죠? 그러면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일조 방해가 생기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서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망권이란 사실 최근에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데 일반 조망권과 천공 조망권이라고 이렇게 개념이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조망권이란 예를 들어 한강처럼 경복궁뷰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풍물, 즉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적 이익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 건물이 상당히 특수한 위치를 지닌 곳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뷰가 있거나 아니면 경복궁뷰 이렇게 특수한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되기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산이 제일 애매한데요. 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소송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 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명산, 한라산, 설악산 뷰 정도가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산의 뷰로는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망권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하고 그런 특수한 지역이라는 거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배경까지도 약간 좀 소송에 녹여져야 돼서 예를 들어 경복궁이나 무슨 이제 경희궁이나 이런 역사적인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 하천이나 일반 이름 없는 뒷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인정되기는 좀 어렵고요. 건물이 그 산으로 인해서 정말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공조망권은 사실 최근에 개념화된 이런 조망권인데요. 일조권과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피해 건물의 거실에서 창문을 통해서 외부를 봤을 때 창문의 이 전체 면적 중에 하늘을 보이는 면적 비율을 천공률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가해 건물로 인해서 가린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피해를 봤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와 가족 임차인 등은 일조권, 조망권 피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건물을 소유만 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어서 전세를 주거나 이제 해당 소유자가 피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역시 가해 건물로 인한 시가 하락액에 대해서 감정을 통해 재산적 피해가 입증된 경우에는 시가 하락액만큼 가해 건물 시행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건물에 위치한 병원의 입원자라든지 아니면은 보육기관의 원학, 학생 등 장기적으로 그 피해 건물을 이용하는 자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위자료 액수를 경감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 건물이 완공돼서 침해가 현실화된 후에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고려해서 매매 가격 등을 정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경 침해의 피해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해 건물 건축을 주도한 사업시행자, 재건축 조합이나 정비사업 조합이 될 수도 있겠죠. 사업시행자가 생활환경 침해 행위의 근본 원인이 된 건축 계획 등의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을 직접 담당한 시공사, 건설회사죠. 수급인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조권 등 건축계획에 관련된 침해의 경우에 시공사가 단순히 수급인으로서 공사 시공만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데요. 그러나 건설 계획부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관여했다. 분양 업무 역시 시공사가 처리했다면 주도적으로 건축에 참여했다고 봐서 건설회사 역시 그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주택의 경우 흔히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얘기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 동지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에 일조 시간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오후 4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에 일조 시간을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 수익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시간보다 더 적게 받은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라고 인정할 수 있고, 8시간 중에 4시간보다 더 적게 받은 경우에는 역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거는 제일 일조 시간이 짧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수익한도 기준은 아파트의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으로서 단독주택이거나 나대지인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진 않고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층마다 하늘이 보이는 정도가 다를 텐데요. 위층에 같은 경우는 가해 건물의 크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하늘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 정도가 낮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층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 층보다는 더 피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정받는 손해액의 정도는 다를 수 있고, 밑에 층에 계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조망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특수한 지역적 경우가 고려되는데요. 판례는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 사용 목적, 피해 건물의 상황,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바탕으로 피해 건물의 조망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강 뷰가 그 아파트의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경복궁 뷰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판례는 인정하는 사례가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산이나 일반적인 하천의 경우에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조망권의 경우는 특수한 지역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일조권 침해와 함께 천공조망권 침해를 같이 인정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천공조망권의 경우에는 판례 법리가 명확하게 확립될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파란 하늘을 50% 이상 가리고 있을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딱 기준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판례가 형성되고 있는 형성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부터 시작하는데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옆에 뭐가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에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보다 40~50%가량 감경이 되게 돼요. 소송을 할 때는 내가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지 상업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많게는 2배가량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피해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데 바로 앞에, 단독주택의 바로 앞에 커다란 건물이 들었어요. 단독주택의 목적이 내가 정말 휴식을 위해서, 자연 경관을 위해서 힐링을 하러 왔는데 그 앞에 수십 층짜리 건물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피해 정도가 좀 더 클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무래도 인정받는 일조권 조망권 피해 손해배상액이 더 크고 수천만 원 단위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시가 하락액까지 입증할 수 있다면은 1억까지도 가능한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형평성을 위해서 1인당 많은 금액을 인정하지는 않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이고요. 감정에서 시가 하락액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크게 인정한다면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감정에서 별로 시가 하락액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금액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것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건축사분들도 많으시고 감정평가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미리 소송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승소 가능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것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산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데요. 문의 주시면은 저의 성공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